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은 시험 범위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 한국사 10강 3국의 발전과 경쟁 네 번째 시간이다. 이로써 3국의 경쟁 부분은 다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 이후에는 뭐 중국이 고구려를 침범하는 그런 내용을 배워볼 거야. 근데 그에 앞서 오늘은 삼국시대 주요 왕들 뭐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 볼 거다. 대표적으로 백제, 성왕, 그리고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여태까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복습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지. 이 내용들 전부 다 결국의 핵심은 무엇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처음에는 작은 영토, 약한 왕권, 빈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각각 어떤 왕들이 있었고 이 왕들이 서로 막 교차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배워보고 있었던 것인데, 고구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고구려에서 첫 번째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 주몽, 고구려에서 옥조를 정복하고 왕위 계승을 확립시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태조왕. 백제를 건국했던 사람 바로 온조, 고구려에서 남하한 사람들이지, 남하. 자, 그렇다면은 백제의 국가체제를 정비해서 관직을 만들고, 관직이랑 관등을 정비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이랬던 인물 고이왕,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 신라는 고구려 백제가 열심히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동안에 사실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게 조금 느렸어. 그래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서야 국가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특이한 일들이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왕위를 했다는 거야.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사람은 박혁거세지만 그 뒤에 등장하는 왕들은 박씨도 했다가 석씨도 했다가 김씨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리고 왕을 부르는 이름도 굉장히 독특했어. 첫 번째 누구? 그래, 거서관, 그리고 차차웅, 그리고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립강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뇌물 마립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신라가 왜 이렇게 발전이 더뎠냐? 신라는 바본가? 아니야. 왜냐? 신라는 지리적으로 이쪽 한반도의 왼쪽, 오른쪽 아래 동쪽 귀퉁이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전이 더뎠던 거야.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이용해서 밖에 막 강을 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 있는 중국 세력이랑도 교류를 할 수 있었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 사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발전이 아무래도 고구려나 백제보다 조금 더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나는 이야기, 고구려에 미천왕이 있었는데, 미천왕은 중국의 낭랑을 점령함으로써 고구려랑 백제가 국경선을 맞닿게 되고, 결국에 백제의 누구? 그래, 근초고 왕이 마한을 정복하고 해상교역을 하고 고국 원앙을 살해하는 등 고구려의 위기를 찾아오게 했지. 백제 전성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근초고 왕 이어서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이 등장해서 대학을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는 등 국가체제를 쭉쭉쭉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광기토 대왕 때 고구려는 그 영토를 막 북쪽으로 엄청 넓혀가지고 요동을 차지하고, 막 그 다음에 막 신라를 도와서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 애들을 격파하고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뭐 광개토대왕 능비, 호우명 그릇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구려가 얼마나 힘이 강했고 고구려가 신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물론 중국은 이 시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열의 시기였다. 이런 것까지 체크해주면 더더욱 좋겠지. 미천왕 때 지도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요동 정벌하고 낙랑군, 대만군 없애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백제가 요만했다면은 마한 지역을 다 점령하는 등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지. 이 근초고왕 때 근초고랑 관련 있는, 일본이랑 관련 있는 백제의 활발한 대외 교류를 보여주는 엄청난 칼. 이 칼의 제목이 무엇이다? 바로 질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주면은 뭐, 그지? 그 다음에 뭐 사료로 뭐 광해토대왕 능비, 그 다음에 충주 고구려비, 그 다음에 호우명 그릇 이런 것을 보니까 고구려가 얼마나 신라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 때 장수왕은 무슨 정책을 펼친다? 남진정책. 남진정책이라고 하면 어디로 이사간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동하는 거야. 평양천도 되겠습니다. 자, 이 평양천도 남진 정책에 의해서 백제는 위기에 빠져. 아까는 고구려가 위기에 빠졌다면 이젠 백제의 위기야. 계로왕이 죽어.
주고 그 다음에 결국에 백제는 어디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바로 웅진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제 왕이 죽으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웅진으로 이사 가는 거야. 웅진은 지금의 충청도 공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주고 그 이후에 동성왕은 결혼동맹을 통해서 나제동맹을 강화했고 무령왕은 22담로를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했다. 이런 거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령왕릉 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 무령왕릉 이렇게 생겼어. 근데 무령왕릉이 그 양식이 무엇이다? 벽돌 무덤이다. 원래 백제랑 고구려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백제의 중국 스타일인 벽돌 무덤이 등장한다. 이것은 굉장히 백제가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뭐 관 같은 거, 이 관 같은 건 일본산 나무라고 하니까 뭐 활발한 교류 이런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겠지. 그리고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묘지석이 남아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딱 이게 무령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신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웠었어. 뇌물마립간에 간신히 이제 체제를 정비했던 신라가 본격적으로 500년경부터 빠바바바바박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지. 신라의 지증왕,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서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순장과 우경, 그 다음에 신라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립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 지방간을 파견을 했었고, 그래서 정벌한 데가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 플러스 독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법붕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우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신라도 그만큼 잘 나갔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후에 진흥왕을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야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 가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야와 후기가야가 다른데 전기가야 연맹 같은 경우에 그 맹주국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가야는 금관가야, 지금이 어디? 김해. 그리고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중심국은 어떤 가야? 대가야, 지금의 고령이 되겠습니다. 전기가야 연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는 낙동강 유역, 후기가야 연맹 그 영토를 서쪽으로 넓혀서 섬진강 유역 이렇게 체크해주면 좋겠고, 금관가야 같은 경우에는 버풍왕 때 멸망했고,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 때 멸망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백제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하려고 하고 있고, 신라는 전성기로 가고 있는 이 와중을 공부를 할 거야. 이제 여기서 이것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런 걸 보도록 합시다. 지금 고구려가 아무것도 없지, 얘들아? 고구려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볼게. 고구려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사료가 있어서 선생님이 갖고 왔어. 일본석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편집해서 갖고 온 거야. 고구려에 커다란 난리가 있었다. 고구려의 왕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 고구려 왕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의 아버지들이 각각 자신의 손자를 왕위로 즉위시키고자 하였다. 궁궐 앞쪽에서 양쪽의 군대가 북을 치면서 싸웠다. 셋째 부인의 아버지가 패하였으나 4일 동안 군사를 해산하지 않고 저항했다. 둘째 부인의 아버지는 적을 모두 사로잡아 죽였다. 무려 2천여 명이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왕이 계승을 두고 고구려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야. 결국에 백제가 꿈틀꿈틀 부활하려고 하고, 동성왕, 무령왕 이런 걸 겪으면서 꿈틀꿈틀 부활하려고 하고, 신라가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와 이렇게 하는 것을 고구려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야. 이건 신라와 백제에게는 기회로 작용했겠지. 나제동맹을 맺었던 이 두 개의 나라에게는. 좋아. 먼저 성왕 먼저 보도록 합시다. 성왕은 중앙관청을 정비하고 지방제도도 정비하고 뭐 이런 건 좋은 거니까. 근데 특이한 게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다. 왜? 우리 지금도 어떠한 정치의 정당들이 새롭게 당의 이름을 바꾸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새롭게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의미를 가질 때 당의 이름을 바꾸는 걸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성왕도 그랬던 것 같아. 백제를 이제 다시 한번 부활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백제가 아니라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고, 수도도 기존의 웅진에서 새롭게 사비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보게 되면은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이렇게 막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다면, 여기서 이제 성왕은 다시 한번 사비로 이사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웅진은 지금의 공주, 사비는 지금의 부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웅진이랑 사비의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딱 알 수 있어. 웅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한성에서 막 도망쳐 내려온 거야.
언제 고구려가 쳐들어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어야 돼. 여기가 옹진의 궁궐이 있는 곳이었어. 어떤 얘들아?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그리고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 평야는 상대적으로 조그만 것을 볼 수 있어. 하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반면에 사비는 좀 더 개방적이야. 성왕이 사비로 이사 와서 백제를 다시 한번 쭉쭉 뻗치게 하려는 그 의도를 우리가 위성사진으로도 알 수 있어. 여기가 사비 당시에 궁궐이 있었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인데, 사비가 이렇게 있어. 강은 똑같이 강이 있어야지 물도 마시고 농사도 있지. 근데 그 앞에 어때? 비교해봐. 더 평야가 훨씬 넓은 거 볼 수 있어. 훨씬 더 개방적이야. 좀 더 확장에 유리한 모습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다. 그만큼 성왕은 백제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왕은 중앙관청, 지방제도 정비하고 곧 남부여 사비로 천도했어. 그 다음에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지. 원래 일본이랑 친하잖아, 그지? 이게 핵심이야. 신라의 진흥왕이랑 함께. 지금 백제랑 신라는 무슨 관계니, 얘들아? 지금 무슨 관계야? 낮의 동맹 관계지. 둘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지금 남진 정책으로 임하는 땅을 뺏겼는데 이 땅을 이렇게 되찾자. 이게 백제와 신라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당시의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이렇게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이렇게 있던 땅을 진흥왕이 홀랑 자기가 신라가 다 차지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성왕은 분노할 수밖에 없지, 얘들아. 같이 낮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공격을 했는데 왜 배신을 하냐? 물론 신라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어. 이 땅을 봤을 때, 이 땅이랑 이 땅을 딱 놓고 봤을 때 이쪽 한강의 하류 부분은 한강을 이용해서 바다로 진출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쪽 위쪽 한강의 상류 지역은 지금의 강원도, 사실 산골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은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땅에서 좋아 보였을 거야.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진흥왕은 성왕을 배신했고, 성왕은 이에 화가 나서 백제 가야 왜 딱 연락해가지고 연합군을 꾸려서 신라를 공격한다. 하지만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성왕은 사망하게 되고 신라는 백제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에 백제의 부흥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야.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남진정책에서 위기에 처한 백제는 동성왕, 무령왕을 겪으면서 조금씩 기회를 엿봤고 성왕 때에 이르러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수도도 사비로 옮기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의 한강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부활을 하려고 그러나 결국에 부흥이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백제 이야기는 끝났고 신라 이야기를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오늘 배울 신라의 왕은 진흥왕, 지증왕, 법흥왕, 다음 진흥왕이야.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강의 상류를 차지하지. 첫 번째, 아까 누구야? 그 성왕과 연합해서 한강 상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성왕을 배신해서 백제를 공격한 후에 한강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야. 한강 전체를 차지했다는 거는 그냥 한강 전체를 차지했다는 거의 의미가 아니라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겠다는 의미인데, 원래 신라가 발전이 느렸던 게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발전이 느렸던 건데, 이제 한강 지역 전체를 신라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쪽 한강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신라가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한강을 차지한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라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가야 연맹의 대가야, 후기 가야 연맹의 대장이었던 대가야까지 멸망시켜버리면서 가야 연맹을 완전히 신라한테 복속시켜버리는 거야. 여기 있던 가야 자체를 이제 신라가 꿀꺽 해버리는 거지. 우리 역사에서 가야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대가야 정복. 자, 그 다음에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화랑도라고 하는 기구를 재편하는데, 이 화랑도가 무엇인지 또 아주 굉장히 재밌지.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 상급 귀족과 평민을 아우르는 신라의 어떠한 청소년 혹은 청년 단체라고 했어. 대장격인 화랑과 그 아래에
조원, 조장과 조원 같은 거야. 그런 조원격인 낭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화랑도라고 불렀는데, 무예를 연마하고 학문도 닦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가지고 신라의 유명한 산, 계곡 이런 데를 마치 수학여행처럼 함께 다니면서 우정과 용기와 애국심을 길렀지.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도 있어.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화랑도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들도 전부 화랑도 출신이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신라의 핵심 기구로 자리하는 것이 바로 신라의 청년 단체인 화랑도다. 이 화랑도를 재편해가지고 좀 딱 체계가 있게 만들었던 사람이 진흥왕이야. 이 사진 굉장히 멋있다, 그지? 옛날에 어떠한 방송사에서 화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든 드라마의 사진인데, 처음에 이 드라마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사극인데 왜 이렇게 막 잘생긴 남자들만 갖다 놨냐, 이거 뭐 역사 왜곡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드라마 뭐 사극 같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선생님 드라마 자체를 보진 않았어. 그런데 잘생긴 남자만 나왔다, 그래서 뭐 이거 너무 사극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 오히려 반대야. 오히려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화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 더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화랑의 화자가 꽃 화자야, 얘들아. 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남성 청년들을 모아놓은 단체가 화랑이었어. 단순히 무술만 잘하고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외모나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까지도 뛰어난 인물들을 화랑으로 뽑아서 신라의 그런 어떠한 주된 청년 기구로 삼았던 것이 진흥왕이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화랑들도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이름을 많이 떨치는 화랑들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은 왜 다른 나라들 보면은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많이 승화를 시키잖아.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닌자, 사무라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도 좀 화랑 같은 것들을 좀 문화 아이템으로 삼으면 어떨까? 잘생긴 청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술도 열심히 닦고 애국심도 뛰어나고 훌륭한 신하, 용감한 장수 이런 이미지. 화랑도 얼마나 멋있는 애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신라의 화랑도, 진흥왕 때 일입니다. 자, 이 화랑도, 화랑에게는 규범이 있는데 세속 5개라고 하는 5가지의 규범이 있었어. 이 화랑을 가르치는 사람은 주로 스님이었는데, 요즘에는 스님이 그냥 산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당시에 스님은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었어.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잖아. 하지만 스님들은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불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자를 알았다. 또한 당시에는 해외를 유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연마하기 위해서 인도나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거의 대학 교수 같은 느낌이라나? 그 정도로 당대 지식인이었던 사람들이 스님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자, 화랑의 규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 첫 번째, 왕에게 충성하라. 두 번째, 부모님께 효도해라. 세 번째, 신뢰로서 친구를 사귀어라. 네 번째, 싸움에 물러서지 마라. 다섯 번째, 살생은 가려서 해라. 이런 것들이 화랑의 5가지 그런 계율이었다. 이 사람 스님이잖아, 그지? 스님은 살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제 살생을 어떻게 하라 그래? 그래서 살생을 가려서 해라. 그냥 막대로 니들 막 싸움 잘한다 그래서 아무나 막 죽이거나 생명을 빼앗지 말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 우리 가족이, 우리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의 힘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5번째, 살생 가려서 해라.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세속 5개를 딱 보면 화랑도, 화랑 신라의 청년단체, 진흥왕, 이때부터 신라가 정말 강해졌지, 신라의 전성기, 이렇게 딱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뭐 엄청 넓혔지. 그래서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원래 신라의 영토는 이렇게 작은 영토였는데, 신라 진흥왕 때 영토를 가야, 한강 유역, 그 다음에 위쪽까지 쭉 쳐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넓혔어. 그리고 영토를 넓힌 곳에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순수비를 건설했는데, 순수비라 하면 순수한 비석, 이노센트 비석이 아니야. 순수비는 왕이 직접 가서 건설한 비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곳이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에도 북한산 순수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비석들을 세웠다. 그만큼 신라 진흥왕 때 영토를 많이 넓혔다. 신라가 옛날에 백제한테 치이고 고구려한테 치이고 그러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진흥왕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되냐? 진흥왕 이후에는 정치가 혼란스러웠던 고구려가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아.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에 반격을 해서 들어온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바보 온달 알지? 온달 장군 이런 사람이 이때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런 온달 장군이 활약했던 성이 우리 서울에 있는 아차산성 이런 거.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지 얘들아?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문화재들은 반드시 알아두자. 그래서 아차산성 이런 데서 온달 장군이 활약하는 등 고구려가 조금씩 반격을 했고 그 다음에 백제 역시도 성왕이 신라한테 죽었잖아. 그러니까 백제는 이제 신라를 나제 동맹이고 뭐고 없는 거야. 원래 나제 동맹이었는데 신라가 배신해서 백제 왕을 죽였지. 그러면 당연히 결렬되는 거지. 백제도 신라가 원수였을 거야. 고구려는 땅을 빼앗겼고 백제는 왕이 죽었고 그냥 신라를 막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삼국의 항쟁이 격화된다. 삼국은 이제 서로 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지. 막 미친 듯이 이제 싸우기 시작할 거야. 결국에 누군가는 승리를 해서 삼국을 통일하겠지.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아차산성의 고구려 유적을 복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강의 내용. 오늘은 백제랑 신라,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을 공부했어. 백제의 성왕은 사비로 천도했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한강교역을 점령했으나 관산선 전투에서 신라한테 배신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 신라의 진흥왕, 한강 진흥왕이 안 써있네. 신라 진흥왕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가야를 멸망시키고 화랑도를 재편하고 전국에 순수비를 설치하는 등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후에서는 더욱더 심한 경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까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정말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시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이팅! 좋아, 수고 많았다 얘들아. 안녕!